엄마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야,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야. 폭력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랑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느냐.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좀 섬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섬세한 스타일이고요. 웬만한 여자보다 좀 섬세한 스타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섬세하다는 건 뭐냐면 잘 느낀다는 거예요. 뭘 잘 느끼냐? 기쁨도 잘 느끼지만 고통이나 슬픔도 제가 보통의 사람보다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면 잘 느껴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난 다른 사람보다 어떤 감정선을 되게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막 언니 나 너무 죽겠어 슬퍼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오면 집에 와서 자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사님 저는 슬픈 사람하고 얘기하면 집에 돌아와서 힘들고 아파요. 손 들어보셔요. 지금 한 10분 정도는 계시네요. 지금 이 사람들은 손도 어떻게 드는 줄 알아요? 들지 말자. 요런 사람들. 나머지 분들은 되게 냉정한 인간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요. 남이 아무리 슬프고 힘든 얘기를 해도 나는 밤만 잘 넘어가고 그냥 침대에 머리 대면 잠만 잘 오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보통의 사람보다, 보통의 남자의 평균치보다, 뭐 그 평균치가 어느 정도냐고 물으면 또 애매하지만 저는 되게 섬세하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었고 그래서 안 좋은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슬픈 얘기를 할 때 잘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픈 얘기를 할 때 제가 같이 공감, 근데 이 공감을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슬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슬퍼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슬픔에 같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객관화도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최근에 알게 됐냐면 제가 좀 노이로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가 있다고요? 노이로제.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노이로제라고. 읽어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100% 제 마음을 공감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노이로제를 학문적으로 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의식에 갖고 있는 노이로제를 제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도 노이로제가 있을 수 있고 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통제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우리를 돌려버리는 게 있어요. 나의 자유의지가 딱 붙어버려. 그리고는 화가 나를 먹어버려 그냥. 아니면 슬픔이, 우울이 나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독립해서 얘는 화, 얘는 슬픔, 얘는 미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 그 화가, 그 순간의 결핍이 나를 확 먹어버리면 그게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에 대한, 연인에 대한 어떤 팬심이 이게 자기가 폭력적인 건지 팬심인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네 부모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나는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섭섭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나랑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러느냐? 인간은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기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것처럼 인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대하는 건 누구한테 대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자기가 자기한테 대하는 방식으로 내랑 가까운 사람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럽게 하고 되게 나한테는 너무 그래. 근데 그거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그거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본연의 자기에게.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기랑 우리를 혼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있고 아빠들은 좀 덜 그런 거 하는데 엄마들이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물론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고 다른 애들에게는 그러지 않아. 근데 대개의 경우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자기의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 자기의 건강하지 못한 자기 이미지 지키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그러거나 자기의 노이로제나 자기의 강박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때 우리는 뭘 못하냐면 예의를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결국 성과가 나야 돼.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클래식 음악이 전 세계에서 너무 좋은 콩쿠르를 많이 입상하니까. 근데 종합예술학교 한예종 교수님이 이제 피아노과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클래식 강국이 아니다. 한국은 콩쿨 강국이다. 엘리트 스포츠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 들어간 클래식 음악이 있고 콩쿨에 이렇게 아주 집약된 그게 있어요. 그건 소수 특정 인물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음악에 대한 그 강국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스포츠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체육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다고 봐요. 네. 저는 요즘 고맙게 생각하는 게 내가 나하고 붙어 있다가 내가 나하고 좀 떨어져서 그 전에 나를 보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뭐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인간은 언제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용서받기 이전에 이해될 때거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이해가 될 때 우리가 그 상처에서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좀 흘러나와요. 그게 자신이든 타인에게 대해서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전보다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구니 스님에게 왜 출가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스님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저는 그 자유의 실체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강박증에서의 자유로워짐,
자기의 노이로제에서 자유로워짐.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거든요. 저는 농담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 많이 하는 것 같죠? 저는요, 돈 벌 때만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제 일할 때만 농담을 주로 해요. 저희 PD님도 알고 저희 매니저님도 알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보통 남자보다 훨씬 진중하고 말이 별로 없고 까탈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막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막 여러분하고 하듯이 이렇게 농담하고 막 유머도 하고,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전하고 싶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 되고 녹아야 되니까 그때 아주 정확하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제 평상시는 그렇게 유머를 별로 안 해요. 아마 훨씬 더 말이 없고 진중할 거예요. 왜? 보통의 남자들은 술 먹고 또 술이 들어간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술을 안 먹죠.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머무를 수 없는, 지금 현재를 살 수 없는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그 다음은 뭐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장하셨을 거예요. 집을 샀을 수도 있고,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회사를 창업하셨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크기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나이도 먹었어요. 그리고 교수도 됐고, 사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엄마도 되고, 땅도 사고, 농사도 짓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미 너무 지금을 살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 이게 너무 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도적으로 이거는 내버려둬도 이렇게 하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스핀력이. 그래서 그러면 의도성을 여기에 두는 거죠.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 살려고 하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 경우엔 지금 김창욱 TV의 구독자는 84만 명 정도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84만 숫자를 보면서 김미경 원장님 160만 찍으셨네. 아, 진짜. 세바 씨도 160만 찍었네. 나만 2분의 1이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의도적으로 구독자 숫자를 잘 안 보려고 해요. 노력하고 있어요. 마치 주식 그래프 보듯이 그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식하세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네요. 똥 싸다가도 보고 차에서도 보고 밥 처먹다가도 또 보고. 그런데 뭔가 뭔 귀신 같은 게 끈으로 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서양의 인형극처럼.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전보다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광고료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그걸
이런 것도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그 끈이 나를 잡고 있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80만이 되면 80만을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은 100만에 가 있다고요. 그러면 100만이 되면 100만을 살까요? 그때는 또 200만을 생각하겠죠. 200만이 되면 200만을 생각할까요? 200만이 되면 200만을 살지 못할 거예요. 또 그 다음을 생각할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결론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랍네요. 지금 처음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뭔 있다고요? 결론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정답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뭘 선택할 거냐라는 이 문제예요. 우리의 과거가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이렇게 살아. 그걸 어떻게 감히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고 선생님이 학생한테 얘기하고 그 누가 누구에게 성인이 성인에게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쌍팔년도 교육이에요. 다만 저는 그 과거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살기로 했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겠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아닌 거죠. 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그리고 그걸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절대적인 시간에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넌 너의 시기가 있어. 넌 너의 선택이 있단다. 때로는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너의 의지를 갖고 선택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편안한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그리고 엄마는 항상 널 응원하고 지지해. 그리고 네가 잘 되지 않아도 엄마는 네 옆에 있고 네 편이야.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대부분의 말은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못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서 지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상당히 많이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각의 결핍이 또 여러분의 좋은 에너지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